빌딩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아, 전기 선임 걸고 일하고 계시고, 아, 축하드립니다. 전기 선임 걸고 아파트 전기과장 그 아닙니다. 그 진짜 아이고 빌딩 관리소장 맞습니다. 빌딩에서 일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소장이나 빌딩 관리소장 하는 게 낫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면요. 전기공사 기사로는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그 다음에 일반 상가 빌딩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상주 1000km일 거예요 아마. 1000km 아마 기준이. 근데 1000km 언더는 이제 비상주, 위탁, 대행을 할 수 있다. 전기공사기사로는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은 범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전기기사로는 전기공사업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 전기기사나 전기기사는 전기공사기사의 어떤 기능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으로는 전기기사 자격증,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안 되기 때문에 커버가 안 돼. 그러면은 전기기사가 더 상위 자격증이라는 뜻이죠. 아시겠죠? 요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공사는 말 그대로 그냥 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냥 노가다, 현장, 말 그대로 인테리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안전관리는 전기안전관리하고 영역이 다른 영역이에요. 전기안전관리 쪽은 요거는 강전이고, 자 보세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강전, 라인전기라고 합니다. 라이너라고 하지. 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라이너라고 해요. 라이너. 근데 이제 노가다, 현장, 인테리어 이런 거는 약전이에요. 약전. 이게 업무가 달라요. 같은 전기긴 하지만 전기안전관리의 어떤 영역과 전기공사의 영역은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일이야. 어떻게 다르냐면 전기공사 쪽은 활선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선 작업. 인테리어 하는데 살아있는 거, 활선 작업하는 거 보였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제가 올려드린 영상 있잖아요. 분전반, 배전반 안에 쥐가 이제 이렇게 쇼트가 돼가지고 죽어있던 거,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전부 다 활선 상태예요. 활선 상태. 살아있는 분전반에서 작업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인테리어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브레이크 올려놓고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작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달라요. 그러니까 전기 안전 쪽은 어떤 거냐면은, 한전하고 COS, 책임 분계점이죠. 컷아웃 스위치. 보통 이제 보면은, 가 이제 책임 분계점이거든요. 책임 분계점 밑으로 해서 이제 LBS, 그다음에 ACB, 고압 퓨즈, 파워 퓨즈 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기기사 공부할 때 이제 다뤘던 것들, 그런 것들 수배전, 변압 380, 약간 요런 쪽. 근데 뭐가 더 좋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전기 안전 쪽은 왜 몸이 좀 편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전기 안전 쪽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보통 급여가 한 330만원에서 한 370만원 이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실제로 몸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보수 수준은, 몸으로 때우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몸으로 하면은 약 200만원. 그럼 나머지가 자격증 값이에요. 자격증 값이 그러니까 80만원에서 100만원이잖아요. 자격증 대여 시세가 그러니까 3분의 1은 그 자격증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좀 편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제 그만큼 자격증이 따기가 어렵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책임은 좀 져야 되는 거죠. 책임 좀 져야 되는데 확실히 몸은 편하다. 확실히 몸은 편합니다. 그래서 70 넘어도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기공사 기사하고 전기기사하고는 달라요. 일이 달라요. 동시 시청자 수가 지금 1000명이 넘게 들어와 있어서 제가 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 좀 오네가시마스. 요러시고 오네가시마스. 고멘나사이. 자동차 회사 설비 수리하면서 전기 쌍기사, 전기기능장, 소방 설비 기사를 취득하셨고요. 59세시고요. 퇴직 1년 남으셨고요. 퇴직 후에 일을 하고자 하는데 진로를 어디로 해야 할지 그 정도 하셨으면요. 원하시는 거 다 가능합니다. 전기 쌍기사에 전기기능장, 소방 설비기사도 있으시고, 아파트 과장을 하시든지 빌딩 소장을 하시든지, 연세가 59세시니까 아파트에서 한 1년 정도 경험 삼아, 재미삼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시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단 진입장벽이 아파트가 제일 낮으니까 아파트에서 한번 좀 가벼운 마음 가가지고 한번 경험해본다는 생각으로, 어차피 다 찐따들밖에 없으니까
한번 경험해 본다는 생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거기서 한번 가가지고 한번 놀아보세요. 한번 놀아보고 자격증은 지금 충분하시거든요.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오피스텔 소장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많이 움직이는 걸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전기안전관리 대행도 충분히 가능한 나이입니다. 60세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몸만 건강하면 내가 많이 움직이고 싶다. 아니면 나는 좀 정적이 한 군데 가만 앉아있고 싶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을 이제 꾸준히 보시고 제가 정확하게 딱 말씀 다 드립니다.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모든 일을 다 해봤어요. 이 설비 쪽을 일을 해보셨다면 기계 쪽, 전기 쪽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역량은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취업이 안 된다, 저한테 이메일 보내십시오. 3일 만에 바로 취업시켜 드릴게요. 제가 이력서 만들어 드릴게요. 이력서 첨삭을 제가 해드립니다. 제가 이력서 만들면요 3일 안에 취업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전관리 대행이든 아파트 전기과장이든 빌딩 소장이든 정확하게 3일 안에 취업시켜 드릴게요. 8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10시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고예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설비 놀쌤 형님 감사드립니다. 또 후원해 주셨네요. 예, 제 방송을 꾸준히 보세요. 도움이 됩니다. 저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헛소리 하려고 뭐 이런 이 귀한 시간, 저도 바쁜 사람인데 이 방송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 헛소리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제 카페도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도 있으니까 거기에도 뭐 고민 상담이라든지 뭐 얼마든지 뭐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공조기사 준비하다가 멘탈이 나가서 왔어요. 멘탈 다시 집 나간 멘탈 불러드려야죠. 자소서 첨삭은 근데 사실은 이제 무료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메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잠도 안 자고 토요일 일요일 이력서 다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이력서 만들면요 3일 안에 취업됩니다. 이력서 컨설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력서 만들어가지고 막 보내보세요. 아무한테도 연락 안 오잖아. 제가 이력서 만들어보세요. 전화 바로 옵니다. 면접 보러 오라고. 전기공사 쪽 자격자들은 개똥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공사 쪽하고 이 전기안전관리 쪽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요. 약간 결이 달라. 전기공사 쪽은 약간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노가다 느낌이에요. 약간 노가다 느낌. 전기안전관리는요 페이퍼워크이에요. 서류 일이야. 70% 정도는 서류 일이에요. 거의 사무일이라는 뜻이에요. 안전관리는. 왜냐하면은 안전관리라고 하면은 서류 작업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전기안전관리는 서류로 하는 일이고 전기공사는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최고예요. 35세가 되어가는 청년이시고요. 전기공학과 나와서 전기기사까지 땄지만 공기업 준비하다가 잘 안돼서 전공과 관련된 직이 아닌 다른 쪽 계열에서 일하다가 전공을 살려보자 싶어서 이 시설관리 관련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민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전기 관련 일이라고는 형광등 갈거나 잡다한 일만 할 줄 알 뿐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이시고요. 형광등 가는 거는 전기 일이 아니고요 영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 1년 뒤에 정규직을 뽑는다고 하는데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 정규직에 지원할지 아니면 전기기능사 관련 실기 수업을 들을지. 전기기능사 관련 실기 수업을 듣는 거는 오답입니다. 완전히 삭제하세요. 내선공사 6개월 교육과정 또는 공기업을 다시 준비할지 고민이세요? 지금 여기 월급이 실수령 300 후반에서 400초 괜찮게 받는 것 같기도 한데 선택하기 어렵다.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안을 드릴게요. 정답을 드릴 순 없어. 안을 드릴 수는 있어요. 전기안전관리 대행으로 가면은 지금보다 급여가 낮아집니다. 한 320만원 정도. 전기에 대한 실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직무고시. 이거는 개인의 의지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회사 동료,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내가 배우고자 하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공사 쪽으로 만약에 간다 하면 조금 안 맞을 거예요. 이분의 성향에.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딱 보니까 지금 대학 나오셨네요. 기분 나쁘게 들리시는 게 아니라 이 전기공사 쪽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도 보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나오고 전기과를 나왔으면 당연히 한전 들어가면 제일 좋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남부발전, 뭐 서부발전 가면 베스트지. 근데 다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제 생각에는 전기 쪽으로 그냥 내가 진짜 전기 기술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전기 안전관리 대행으로 가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급여를 좀 더 보고, 급여 좀 작잖아요. 당장은 급여가 높을 수는 없어. 근데 당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기과장 가잖아요. 한 380만원. 될 것 같어. 35세? 이 돈 보고 간다? 35살에?
인생 조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경험을 해보는 건 괜찮아. 그냥 찍어 먹어보는 거지. 찍어 먹어보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한번 경험해보는 거예요. 아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들어가서 해보면 느낄 거예요. 아 이거는 이거 안 되겠구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빌딩 소장, 빌딩이나 건물 소장 하기에는 나이가 어리다. 안 뽑아줍니다. 나이가 너무 어려. 이거는 왜냐면 밑에 당직 기사들이나 밑에 기사들이 40대가 많기 때문에 40대를 핸들링 할 수가 없잖아. 딸하고 이제 보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애들은 35살 아가야 합니다. 아가야. 핏덩어리들은 여기에 취업이 불가능하다. 근데 아파트 전기 과장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은 안 합니다. 그거 들었다시피 1년 정도 찍어 먹어보는 형태로 경험 삼아 한번 해보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다 공기업 가고 싶다고 해서 뭐 공기업이 무조건적인 그 또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기업에 자꾸 목매시는 것 같은데 또 막상 들어가 보세요. 아니야. 거기 막상 들어가 보면요. 저도 그 날고 긴다는 진짜 외국계라는 이제 핀란드계 3대 엔진 메이커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너무 막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와 레퓨테이션이 너무 막 소문이 그렇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조선소에서 내 바칠라 옷 입고 있잖아요. 작업복 입고 있으면은 옆에 아저씨들이 막 와가지고 물어봐요. 아, 그거 혹시 진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경험이 많아. 몇 번 있어. 거제도에 대우조선소에서 이제 일할 때 바칠라 작업복 딱 입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내한테 아저씨 그거 혹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고. 이 사람 안 뽑냐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회사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도 밖에 있을 때는 그 회사가 진짜 좋아 보이고 뭐 한전 들어가면 뭐 시내 직장인이 뭐 공기업 많잖아요. 가스공사, 석유공사 저도 그 있었으니까 전공이. 근데 막상 들어가 보세요. 좆도 없어. 너무 거기가 시내 직장이다 너무 우러러보고 그럴 시대는 지났어요. 요즘은 그 정도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목맬 필요도 없어. 35세면은 일반 회사로 들어가서 좀 더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회사 영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꼭 전기 일이 아니라도 영업은 어디 가나 기본이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 여기는 거의 현장직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격주로 무조건 나가야 돼. 전기안전공사는요 현장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전기검사, 발전기검사, 뭐 아파트검사, 전기검사가 일반 수용가에서 월화수목금 중에는 이제 안 되는 데가 많아. 왜냐하면 전기를 써야 되니까 셧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정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주말에만 정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격주로는 무조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전기안전공사가 급여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전기안전공사가 급여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연공서열이라고 하죠. 연공서열.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직장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 짬밥 안 되는 애들이 토요일, 일요일 뛰어가지고 연공서열 10대, 60대의 그 급여를 보너스를 좀 나눠주는 갈라먹는 구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꽤 메리트가 없는 거야. 근데 반대로 60 넘은 사람들 20년, 15년, 20년 한 사람들은 편하게 돈을 벌어가는 구조로 돼 있죠. 그게 이제 연공서열이에요. 근데 전기안전공사 출신들은 안전관리 대행으로 가게 되면은 뭐 전관예우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전관이라고 할 수 있나? 그게 약간의 어드밴티지가 있긴 합니다. 검사를 할 때 안 유연하게 넘어가지는 경우가 있어. 이건 불합격인데 뭐 다 지 후배들이고 하니까 뭐 전화하면은 다 아는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안전공사에서 퇴직하면은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전기안전관리 대행이에요. 전기과장 갈 수 있지. 갈 수 있는데 거기는 너무 천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야. 전기안전공사 출신이 아파트 전기과장을 한다? 택도 없죠. 이런 사람들은 그 일주일도 못 있어. 왜냐면 일 자체가 너무 천박해가지고 그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관리 대행을 보통 하죠. 이제 뭐 사연제 대학 나왔다. 예를 들어서 사연제 대학 나오고 얘도 공기업 출신이라는 씨발 가오가 있지. 무슨 씨발 천박하게 아파트 전기과장 하면서 다음에 집 형광등 갈아주고 그 짓거리 하고 싶겠어? 나도 씨발 그런 거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저 딴에는 안전관리공사 전기안전공사 출신이라고 지 딴에는 내가 봤을 때는 저도 아니야. 지 딴에는 이제 좀 어깨뽕이 있는 거야. 좀 아무것도 알거든 그거. 30년 전에 그런 데는 아무나 다 들어갔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저 딴에는 아이 뭐 내가 낸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기에 대한 프라이드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안전관리 대행은요
그 진짜 기술 이런 게 아니라 다큐예요. 다큐. 서류 업무를 하는 거야. 서류 업무를 하는 거니까 안전공사 출신이라고 너무 꺼덕거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해는 하는데 짜다시 대단한 직장이 아니잖아. 한때 안 잘 나갔던 사람이 누가 있어? 누구 어디 있어? 다 한때 다 잘 나갔던 사람들인데 안 그래요? 뭐 사회생활 이래 나와보면 내가 씨발 뭐 하여튼 존나 꺼덕대. 좆도 아닌 것들이 꺼덕대는 새끼들 치고 진짜 대단한 놈들은 한 놈도 없습니다.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꺼덕댑니다. 판사 출신이 내 판사 출신이라고 꺼덕대는 거 봤어요? 정관 변호사가 내 판사 출신이라고 꺼덕대는 거 봤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중간하고 택도 아닌 것들이 그래 꺼덕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풀 한 포기에 불과하다.